안녕하세요. 자, 쌍가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를 여기 내용까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까지 공부를 했죠. 자, 삼각함수에는 공식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본 공식, 그리고 각변환 공식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각변환 공식을 선생님이 말한다는 걸 잘못해서 반각, 배각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각, 배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뒤에 이제 미적분에 가야 나오는 내용이고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잘못 말한 거 정정을 하고요. 각변환 공식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배웠지만 각변환 공식이라는 내용이 있고 이건 다음 강의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요 공식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걸로 거의 다 풀죠. 네, 이걸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코사인으로 나누어 주면 나오는 게 탄젠트에 대한 식이었죠. 그래서 탄젠트에 대한 식까지 여러분이 추가로 생각을 잘 해주시면 기본 공식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을 활용한 문제는 풀어봤고요. 뒤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각변환이라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보여드리면 선생님이 X자 써놨는데 자, 이렇게 각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복잡한 각을 다 깔끔하게 변환시켜주는 공식들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선생님이 그래프를 먼저 배우고 와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배우러 가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러분은 이제 이걸 잘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여러분이 특수각으로 알고 계시는 이 친구들은 설명을 딱히 열심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인의 30도, 60도 값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가운데 40도까지, 45도까지 이게 이제 확장되는 겁니다. 자,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다 그려봅시다. 원을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사인 그래프는 여러분도 직접 공책에 그려가면서 연습을 하셔야만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먼저 사인 세타의 의미는 무엇이냐? 반지름분의 y다 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때 반지름을 1이라고 가정하면 사인 세타의 값은 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반지름을 1이라고 세팅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y 값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얘기 한 번쯤은 했던 거 기억나시겠죠? 독립변수란 무엇인가요? 변하는 값이에요. 종속변수는 변함에 따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그림에서의 독립변수는 각도 하나입니다. 각도 세타. 세타가 변한다. 즉, 세타가 변한다는 것은 세타가 0이었다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에 그 애니메이션이 그려져야 하죠. 이 점이 세타가 커지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림을 상상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 점은 x값과 y값을 가질 텐데요. 이때 x값은 갈수록 어떻게 되죠? x값은 처음에 이만큼이었다가 그 다음 이렇게 갈수록 감소하죠. 반면 y값은 처음엔 이랬다가 얘가 움직일수록 y값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래서 사인의 값은 점점 커질 거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커질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자, 사인 그래프를 여기다가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세타가 0일 때는요, y값이 0이죠. 자, 여기를 지금 세타 축으로 잡고 y로 이렇게 잡았을 때 여러분한테 지금 그려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y는 사인 세타 그래프입니다. 자, 그랬다가 조금 성장해서 세타가 30도가 됐다고 해볼게요. 이 값이 30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이 값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겠죠.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1대 2대 루트 2여야 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 30도일 때 2분의 1 값을 갖게 된다. 자, 좀 더 가보죠. 이제 45도. 자, 여러분 이제 45도가 되었습니다. 45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얘가 이 y 값이 얼마일까요? 45도이면 그쵸? 여기가 1이니까 지금 반지름 1이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선생님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도가 되면 대략 값이 이 정도 되겠다. 좀만 내려야겠네요. 이 정도. 2분의 루트 2. 여기는 아까 2분의 1. 자, 이렇게 잘 가다가 이제 60도가 되었어요. 60도 이 정도. 60도가 되면 y는 계속 증가하죠. 여기는 그대로 1이고 여기가 지금 60도니까 60도. 이 값은 2분의 루트 3입니다. 1대 2대 루트 3을 만족해 하니까요. 자, 그러면 또 비슷한 느낌이죠.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한 땀 한 땀 찍어서 한 번 정도는 그려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60도. 자, 그 다음 검은색은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회색으로 할게요. 자, 이제 90도까지 왔어요. 여기가 이제 90도, 90도. 90도에 오면 y 값이 그냥 1이죠. 그래서 쭉 90도까지 오면 일이 됩니다. 1이죠. 자, 여기가 좀 높이가 안 맞긴 하네요. 네, 이제 2분의 1은 요쯤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분의 1은 30도 뭐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얼추 이 정도.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를 이제 우리가 일반 각, 즉 특수각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세타가 커져가면 여기서 점이 이렇게 위로 이동할 거니까 스무스하게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대충 이렇게 될 거다. 자, 지금 우리가 0도에서 90도까지 그려봤는데요. 여기가 0도. 그게 그림이 지금 여기까지 그린 거죠. 여기까지 온 겁니다. 0도에서 90도까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을 다 호도법으로 고치면 여기서 보시는 그림처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추론을 해 주실 수 있는데요. 보세요. 여기서 넘어갑니다. 이제 자, 90도에서 이번에 얼마만큼 가냐면 120도까지 넘어가면 90도에서 추가로 30도를 넘어간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완벽하게 대칭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그려야겠네요. 깔끔하게 그리기 위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이때 y 값이 어떻게 되죠? 네, 이때는 y 값이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이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쭉 좀 유지해 줘야겠죠. 그래서 30도만큼 더 진행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 가서 120도 한 다음에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35도 같습니다. 45도 더 가서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가 1대 2대 루트 2 해가지고 또 아까처럼 2분의 루트 2 값을 갖게 되고, 자, 반복되니까 얘도 반복되니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45도는 135도.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150도도 구할 수 있고요. 180도가 되면 180도가 되면 다시 이제 y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네, 0이 되죠. 180도가 반바퀴 돌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점들도 잘 연결해 주면
여기서 슈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잘 그어주면 이런 식으로. 좀 이쁘지가 않은데 다시 이쁘게 그려보죠. 네. 이런 느낌으로 떨어져야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네. 이렇게 되죠. 자,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완벽하게 이렇게 여기에 대칭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그린 거예요. 여기까지. 자, 나머지는 이제 빠르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도 이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조금만 축소를 해야겠네요. 연장. 자, 이제 3, 4분면으로 갑니다. 이제는 좀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보고. 자, 빨간 선으로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는 여기 시초선에서 완전히 넘어갔죠. 이쪽까지. 이렇게 180도를 넘어서 가게 되면 이때부터의 y의 특징은 y 값이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음수가 됐을 때 여기가 또 30도, 45도, 60도 이렇게 벗어나는 각도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완벽하게 이 값 자체가 앞에서 계속 봤던 값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다 점을 찍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음수이지만 그 규격은 위와 동일하게 흘러가고요. 여기 마이너스 1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값이 270도까지 이렇게 가게 되죠. 자, 270도를 이제 넘어서서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270도를 넘어서 온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y 값이 여전히 음수인데 커질수록 줄어들겠죠. 이제 y 값의 이제 절대값이 줄어들겠죠. 물론 전체적으로는 음수가 작아지니까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음수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음수가 작아져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360도까지 해서 0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스스로 좀 그려보시면 좋겠고, 실제 한 번에 그릴 때는 이거보다 조금 깔끔하게 그리는 게 좋겠죠. 지금 이제 설명을 위해서 그랬다면 짠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딱 네 칸으로 구별할 수 있고요. 이때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파이 이렇게 빠르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 y는 사인 세타 그래프를 그려본 거죠. 여기는 2분의 3파이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완벽하게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는 점대칭 구조를 갖는 게 사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여러분이 동경과 시초선과 동경을 그어서 세타 값을 키워가면서요. 실제 y 값을 구해가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프를 찍어보면 잘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코사인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걸 한 번 더 선생님이 다 일일이 그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말로 설명할게요. 이 그림을 이용할 걸 그랬네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다 이렇게 해서 찍어줘야 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 있는 그림을 이용을 하죠. 자, 처음에 이제 동경이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이때 세타 값이 0이죠. 세타 값이 0일 때 보시면 이 친구는 자,
그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x, y 자리를 바꿔서 x로 이렇게 함수값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이거 말고 그냥 자 여기다가 이걸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가 0일 때요. 세타가 0일 때 이 점은 1,0이 되죠. 그래서 코사인은 시작점이 1입니다. 1에서 시작하고요. 세타가 커져가면 x값이 줄어들죠. x값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x값이 분명히 1이었다가 이만큼으로 줄었죠. 이만큼으로 줄었습니다. x값이. 자, 그 다음에 또 세타가 커지면 x값이 또 줄어들어요. 또 x값이 이만큼으로 줄어들죠. 그러다가 세타가 90도가 되면 이때는 0,1이 되면서 x값이 아예 0이 돼버리죠. 자, 우리가 코사인의 의미를 r분의 x라고 알고 있고요. 이때 이 r을 1이라고 해주면 그냥 x가 되죠. 그래서 이 x 값이 코사인인데 아까 y 값이 사인인 건 했고, 여기 반지름이 다 1입니다. 계속 말은 세타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코사인의 값은 처음에 이랬다가 갈수록 줄어든다. 줄어들다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값을 앞에서 사인처럼 똑같이 찍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1에서 시작해서 90도에 올 때는 0이 된다는 거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때 이제 중간에 당연히 여러분은 30도, 45도, 60도 값을 다 구해 보셔야겠죠. 구해 보시면 사인과 반대가 되겠죠. 이때가 2분의 루트 3, 이때가 2분의 1, 마지막 이때가 2분, 죄송합니다. 45도일 때가 2분의 루트 2, 60도일 때가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값이 뚝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고 공책에다 여기까지 그려보셨으면 됩니다. 그냥 반드시 그려보셔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멈춰놓고 자, 이 사인 그래프부터 스스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릴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잘 그리셨으면 코사인도 똑같이 그려보셔야 합니다. 여기다 하는 게 좀 편하긴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코사인은 처음에 90도까지 오는데 1에서 시작해가지고 쫙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1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지저분하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90도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죠. 90도까지 왔는데 얘도 90도를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2, 4분면으로 이렇게 세타가 넘어왔습니다. 세타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이렇게 넘어왔다면 이때부터는 제 특징이 뭡니까? x값이 음수죠. x값이 음수가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 180도가 될 때까지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줄어듭니다. 이렇게 좀 더 예쁘게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자,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세타는 계속 커질 거예요. 커지면 이때 x값을 봐야겠죠. x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랬다가 이렇게 되죠. 자, x값이 지금 x값의 절대값은 커지고 음수 쪽으로 커지잖아.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렇게 슉 내려갔을 때면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갑니다. 마이너스 1 값을 향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180도까지의 그림입니다.
사인의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 속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코사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에서는 처음에 1에서 시작해서 90도에 떨어지고 90도부터 180도까지는 이렇게 갑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도 이제 여러분이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는 180도를 넘어서 3, 4분면까지 왔습니다. 여전히 x값은 음수네요. 여전히 x값은 음수가 되고, 음수죠. 음수. 이 음수의 값이 지금 세타가 커짐에 따라, 세타가 여기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세타 이렇게 커짐에 따라 x값은 어떻게 되죠? 네, x값의 절대값은 작아지죠. 절대값이 작아지고 있죠. 여기였다가 이렇게 커진다고 보는 게 맞긴 한데 이제 절대값만 보면 작아지는 거다. 그래서 0을 향해서 갑니다. 이번에 0을 향해서 x가 0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점점 자 0을 향해 간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270도 360도 이렇게 놨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0을 향해 갑니다. 마지막으로 4,4분면으로 이제 넘어가셔서 보시면 4,4분면까지 오면 이제 다시 x의 값이 얼마가 돼요?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딱 270도만큼 왔을 때는 x의 값이 0이었죠. 0인데 점점 또 커져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쯤 왔을 때는 뭐 이제 완전히 많이 커져서 최종적으로 360도에 돌면 x 값은 0으로 다시 1로 늘어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x 값이니까요. 그래서 자, 잘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프 보이시나요? 그래서 얘를 또 그냥 한 번에 잘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코사인 그래프야 1 잡아주시고 여기서 단,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오게 되는 그래프가 코사인 세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사인 그래프를 살짝 옆으로 밀어놓은 느낌이죠. 생긴 그림은 똑같은데 사인과 코사인은 약간 시작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코사인 그래프도 안 보고 잘 그릴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셨을 거라고 보고 마지막 탄젠트. 자, 탄젠트는 x분의 y죠. 우리가 x분의 y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그래프로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타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림을 그려주시면 x를 1로 고정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그릴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세타가 커짐에 따라서 t 값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걸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타가 커지면 세타가 커졌어요. 이렇게 세타가 커졌어. 그럼 여기 1로 고정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지겠죠. 자, 세타가 커질수록 한없이 커지는 거 볼 수 있죠. 세타가 좀 작을 때도 보겠습니다. 세타가 작으면 이 정도, 세타가 작으면 x를 1로 고정했으니까 자, 이 값은 이 정도 되겠죠. t 값은. 그래서 이제 x를 1로 고정해가지고 t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가 배웠던 x분의 y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자 x 1,0이죠. 그래서 1,0이니까 1분의 0 값은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0에다 빵 찍어주시고 얘가 점점 커져갈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유추하시면 돼요. 딱 45도로 보겠습니다. 45도가 됐어요. 자, 45도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x랑 y 값이 같아집니다. 왜냐면 1대1대 루트 2니까. 그래서 x랑 y의 값이 같아지면서 얘가 값이 얼마가 돼요? x랑 y가 같아지면서 1이 되죠. 그래서 45도일 때 1이다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기 있죠. 45도일 때 1이다. 그러면
30도에서는 30도일 때를 살펴보면 30도일 때 뭐 1대 2대 루트 3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를 보면 이때는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입니다. 지금 반지름 1로 봤으니까 다 2분의 1씩 나눠줘야겠죠. 실제 값은 이제 2분의 이렇게 되는데 비율만 보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제 x분의 y 값이 얼마예요? 이것분의 이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 찍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60도일 때도 여러분이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자, 여기가 1대 2대 루트 3 비율, 그러니까 이때 루트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점을 계속 찍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주 이제 세타가 90도에 다가갔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는 x는 아주 작고요. x는 아주 작고 y는 아주 클 거야. 그 말은 x분의 y를 했을 때 x는 작고 y가 크기 때문에 아주 큰 수가 된다는 거죠. 아주 큰 수. 그래서 얘가 거의 90도에 다가갔어요. 90도에 거의 다가갔어요. 그럴 때는 거의 무한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x는 아주 작고 y는 아주 크니까. 그래서 탄젠트의 그래프는 90도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90도의 값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90도가 되면 이제는 완벽하게 x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인 값은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배웠던 것처럼 점근선을 갖게 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합니다. 다 그릴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탄젠트의 그래프는 이제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는 올사인이라 했고 탄코 이랬죠. 자, 그 말은 여기랑 여기에서만 얘가 양수일 거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 자, 여기 이땐 없다 그랬죠. 여기서는 엄청 큰 값을 갖는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럼 살짝 넘어가서 90도를 살짝 넘어가면 이때는 다시 이제 x 값이 생기긴 하는데 이제는 이제 마이너스인 x이고 y가 양수겠죠. 근데 이 y인 양수는 아주 크고 x는 아주 작습니다. 그 말은 얘는 x분의 y 값이 어떻게 돼요? 음수이면서 아주 큰 값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요. 이때는 또 0이 되죠. x분의 y가. 그래서 아주 작은 무한대 값에서 0을 향해서 변해온다. 그래서 90도 이후에서는 여기 보면 무한대에서 음수 쪽에서 이렇게 자라와서 여기 0에서 끝난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다 생각을 하셔서 그려보시면 어떻게 나타나냐. 탄젠트의 그래프는 여기가 90도라고 할게요. 90도라 했을 때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쫙 이렇게 무한히 성장하는 그림. 그리고 여기를 파이라고 했을 때 친구가 음수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딱 멈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게 원래 맞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이제 이걸 그냥 여러분은 하나의 덩어리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분의 3파이고요. 자, 만약에 여기가 2파이라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혼자 독특하게 생겼으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특징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돌면 사실 반복되죠. 그래서 얘는 한 바퀴일 때가 주기예요. 그래서 사인은 주기가 2파이입니다. 360도마다 이 모양이 반복되는 거예요.
코사인 그래프는. 그래서 그려보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이게 반복될 것이고요. 여기서도 이게 반복돼서 이렇게 왔을 겁니다. 사인 그래프는. 코사인 그래프도 마찬가지겠죠. 코사인도 한 바퀴 돌면 반복이 됩니다. 탄젠트는 그 반복되는 주기가 지금 보시면 180도입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180도마다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코사인은 360도 주기가, 하지만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다. 이렇게 잘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안 보고 다 그릴 줄 아셔야 합니다. 사인 그래프 짜라락, 코사인 그래프 짜라락, 탄젠트 그래프 짜라락,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고, 뭐 최대값, 최소값은 너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사인, 코사인 생각하면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짜라락 그릴 줄 아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의역, 치역, 주기, 대칭성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또 뭐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의역, 치역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주기하고 대칭성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좀 설명할 내용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설명하냐에 따라 강의의 길이가 좀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었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아주 중요한 거, 지금 그거에 가장 기초화되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꼭 반복해서 연습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